실적이 이게 뭡니까? 대성그룹 본사회의실. 회장 강민호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회장이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쿵. 바닥에 쓰러졌죠. 회장님. 임원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119. 빨리 119.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그때 구석에 서 있던 신입비서 이지민이 달려왔습니다. 지금 기도 확보 안 하면 죽습니다. 갑자기 쓰러진 백만장자 강 회장의 얼굴이 보라빛으로 바뀌었습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입사한 지 겨우 3일 차인 신임 여비서 지민은 본능적으로 회장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장의 주머니에서 반짝이던 금빛 만년필로 목을 정확히 짚었죠. 비서실장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지민의 귀에는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눈앞의 한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석 달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석 달 전. 이지민 씨 맞으시죠? 인사팀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소심하게 대답했습니다. 26살 평범한 인상. 대성그룹 회장 비서실 신입으로 발령났습니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비서실로 향했습니다. 신입이세요? 선배 비서가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저렴한 정장, 낡은 가방. 네, 이지민입니다. 아, 네. 저쪽 자리 쓰세요. 감사합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옆자리 선배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떻게 저런 애가 여기 들어왔대? 학벌 봤어? 지방대야. 아무리 인력난이라지만 속삭임이 들렸지만 모르는 척했습니다. 지민 씨, 커피 좀. 아메리카노 2잔, 카페라떼 1잔. 얼음 빼고. 점심시간. 선배들끼리 모여 식사했습니다. 지민 씨는 안 가요? 아, 너는 서류 정리나 해. 네. 혼자 남았습니다. 편의점 김밥. 책상에서 혼자. 지민 씨, 이거 복사백부. 네. 급한 거니까 1시간 안에. 네. 오늘 회식인데 지민 씨는 사정 있죠? 선배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끼리 갈게요. 남겨졌습니다. 지민 씨, 이 서류 틀렸어. 죄송합니다.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해? 다시 하겠습니다. 에휴, 답답해. 선배가 혀를 찼습니다. 비서실장 박수정이 지나가다 멈췄습니다. 이 비서. 네, 실장님. 자네가 신입이지? 네. 실수가 잦다는 보고를 받았어. 죄송합니다. 정신 차려. 여긴 대성그룹이야. 네.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화장실. 선배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애 진짜 답답해. 어떻게 뽑힌 거야? 백이라도 있나? 그럴 리가. 지방대 출신인데. 지민은 칸 안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회장 아들 최진우와 마주쳤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진우가 잠깐 멈춰 섰습니다. 지민을 봤죠. 신입이세요? 네. 힘들죠, 처음엔? 괜찮습니다. 힘내세요. 지나갔습니다. 지민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힘내라. 이게 맞나?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지민아,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조금만 더요. 너는 의사야. 병원으로 돌아와. 아버지, 이 아빠 속 좀 그만 썩여라.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제 길을 찾고 싶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점심시간, 혼자 옥상, 도시락을 먹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최진우 전무였습니다. 아, 여기 계셨네요. 네. 혼자 드세요? 네. 같이 먹어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진우가 앉았습니다.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비서실 분위기가 좀 까다로운 편이거든요. 네. 힘내세요. 적응하시면 괜찮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진우가 웃었습니다. 그나저나 도시락 직접 싸우세요? 네. 대단하시네요. 저는 요리 못해서 어렵지 않아요. 잠깐의 평화. 그날 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여보세요. 지민아. 네, 아빠. 병원에서 자리 비워놨어. 언제든 돌아와. 아빠, 너는 훌륭한 의사야. 거기서 왜 그러고 있니? 아빠는 응급실 의사를 너무 막대하잖아요. 그걸 다시 보는 게 힘들어서 나왔어요. 한숨이 들렸습니다. 알았다. VIP 의사가 되는 게 뭐가 싫다는 건지 참. 네, 아빠. 다음 날 오후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지민 씨, 회의 준비 빨리 해. 네. 평소보다 긴급한 분위기였습니다. 해외 투자건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회의실, 임원들이 긴장한 얼굴로 모였습니다. 회장 강민호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안색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단호했습니다. 실적이 이게 뭡니까? 서류를 탁자에 내던졌습니다. 이번 분기 손실이 200억입니다. 200억? 임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한 임원이 일어나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그런 대책으로 뭘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민은 구석에서 지켜봤습니다.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이상하다. 그 순간 회장이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윽,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장님, 회장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경련처럼 몸이 떨렸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임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119, 빨리 119 불러.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지민은 즉시 달려갔습니다. 회장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약했습니다. 호흡을 확인했습니다. 기도가 막혔습니다. 심장마비로 인한 기도 폐쇄. 골든타임 5분.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119가 오기까지 최소 10분. 늦습니다. 주머니에서 볼펜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분해했습니다. 심을 빼냈습니다. 손에 쥔 볼펜통. 이제 속이 빈관이었습니다. 회장의 목을 만졌습니다. 윤상연골과 갑상연골 사이. 윤상갑상막을 찾았습니다. 너 뭐 하는 거야?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지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재킷 안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냈습니다. 항상 소지하던 것. 과일 깎을 때 쓰던. 회장의 목에 칼을 갖다 댔습니다. 미쳤어? 뭐 하는 거야? 박수정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멈춰. 박수정이 지민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비켜. 지민이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지금 기도가 막혔어요. 5분 안에 뚫지 못하면 돌아가십니다.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너 의사야? 시간 없어요. 칼로 피부를 절개했습니다. 정확한 위치, 1cm 정도. 피가 흘렀습니다. 미쳤어. 회장님을 죽이는 거야. 임원들이 소리쳤습니다.
지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볼펜통을 절개 부위에 삽입했습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푸슈 공기가 들어가는 소리. 회장의 가슴이 올라갔습니다. 호흡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에 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파란빛이 가시고 붉은빛이. 회장님, 박수정이 외쳤습니다. 회장이 기침을 했습니다. 살아있다는 신호. 지민은 볼펜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확보한 채로 이 자세로 유지해야 해요. 119가 올 때까지.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회장의 호흡에만 집중. 너, 대체 누구야?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지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환자가 중요했습니다. 5분 후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환자 상태는 심장마비로 인한 기도 폐쇄, 윤상갑상막 절개술 시행했습니다. 구급대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했어요? 제가요. 의사세요? 응급의학 전문의입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뭐? 박수정이 중얼거렸습니다. 전문의? 구급대원들이 회장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지민이 따라 일어났습니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보호자세요? 의사입니다. 구급차에 탔습니다. 회장의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했습니다. 병원 도착. 응급실.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환자 상태 보고해 주세요. 58세 남성, 심장마비 추정. 기도 폐쇄로 현장에서 윤상갑상막 절개술 시행. 바이탈은 안정적입니다. 정확하고 빠른 보고. 의료진이 놀란 표정으로 지민을 봤습니다. 의사세요? 네. 어느 병원? 현재는 비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회장이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민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손을 봤습니다.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손은 환자 앞에서 떨리면 안 됩니다.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렸습니다. 살았다. 다행이다. 30분 후 대성그룹 임원들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박수정이 제일 먼저 달려왔습니다. 이지민, 날카로운 목소리. 너 대체 누구야? 지민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말했잖아요. 의사라고. 거짓말. 넌 분명 신입비서. 신입비서 맞아요. 하지만 동시에 의사이기도 하죠. 주변 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럼 학력은? 이력서는? 이력서에 거짓은 없었어요. 다만 다 쓰지 않았을 뿐. 뭐? 그때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 계십니까? 네. 환자 상태는?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정확히 해주신 덕분입니다. 의사가 지민을 봤습니다. 정말 훌륭한 처치였습니다. 5분만 늦었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수정이 지민을 돌아봤습니다. 복잡한 표정. 너 회장님을 살린 거야? 환자를 살렸을 뿐이에요. 지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이틀 후 회장이 깨어났습니다. 회장님, 박수정이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지민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회장 강민호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시선이 지민에게 향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살렸나? 네. 어떻게? 윤상갑상막 절개술을 시행했습니다. 기도가 막혀 있었습니다. 회장이 목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의사군. 네. 왜 비서로 일하고 있었나? 개인적인 사유입니다. 회장이 한참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이름이 이지민입니다. 이지민.
뭔가 떠오른 듯한 표정. 혹시 이종석 원장의 딸인가? 지민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시나요? 서울 메디컬 센터. 내가 이사로 있었지. 이 원장과 자주 만났어. 그 원장의 딸이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했다고 들었는데. 설마 자네가? 네, 맞습니다. 주변 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서울대 의대 수석? 말도 안 돼. 박수정이 입을 벌린 채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왜 숨기고 있었나? 회장이 물었습니다. 아버지의 강요로 의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원하는 길인지 확신이 없었어요. 지민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래서 5년간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봤습니다. 제 진짜 길을 찾기 위해. 5년? 네. 카페 알바, 편의점, 공장, 여러 일을 했습니다. 대성그룹이 마지막이었어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비서 일을 그렇게 못했군. 죄송합니다. 아니야. 농담이야. 회장이 작게 웃었습니다. 자네는 생명을 구하는 의사야. 서류 정리보다 훨씬 중요한 일을 할 사람이지.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지민아, 아버지, 이종석 원장이었습니다. 60대 위험 있는 인상. 괜찮니? 연락을 받고 달려왔어. 네, 전 괜찮아요. 강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이 원장이 회장에게 인사했습니다. 이 원장, 좋은 딸 두셨소? 제 딸이 회장님을 살렸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소. 골든타임 안에 정확한 처치를 해줬어요. 이 원장이 지민을 봤습니다. 복잡한 표정. 지민아, 이제 그만 돌아오자. 병원이 널 기다리고 있어. 아버지, 5년이나 됐어. 충분히 찾아봤잖니. 이제 내 자리로 돌아와. 지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원장, 따님에게 시간을 주시는 게 어떻겠소? 하지만 회장님, 따님은 훌륭한 의사요. 하지만 그것도 본인이 원할 때 빛을 발하는 법이지. 이 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민아, 내 뜻대로 해라. 하지만 병원은 언제든 널 기다릴 거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원장이 나갔습니다.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지민 비서. 네, 회장님. 아니, 이지민 의사라고 불러야겠군. 괜찮습니다. 내 생명을 구해줘서 고맙소.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이 필요해. 우리 회사에. 회장님? 비서로 말고 의사로. 우리 그룹 의료 자문으로 어떤가? 지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왜? 저는 아직 제 길을 찾는 중입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소. 하지만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연락하시오. 감사합니다. 지민이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박수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지민. 네, 실장님. 나 너한테 사과해야 할 것 같아. 박수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야. 난 너를 무시했어. 학벌과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지.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사실 너는 나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실장님,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민이 박수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배웠어요. 사람들 속에서 사는 법을. 너는 대체 왜 그렇게 힘든 길을 선택한 거야? 제 진짜 모습을 찾고 싶었어요. 이종석 원장의 딸이 아니라, 의사 이지민이 아니라, 그냥 이지민으로. 박수정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너 정말 대단해. 아니에요.
저도 힘들었어요. 여러 번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버텼잖아. 네.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대성그룹 임원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신입 비서가 의사였대. 서울대 의대 수석이래. 서울 메디컬 센터 원장 딸이고, 그런 사람이 왜 여기서 비서를 했대? 신분을 숨기고 평범하게 살고 싶었대. 대박. 다음 날, 지민은 사표를 냈습니다. 정말 그만두는 거야?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네. 이제 제 길을 찾은 것 같아요. 어디로 갈 건데? 병원으로 돌아갈 거예요. 응급실로. 응급실? 거기 힘들잖아. 네. 하지만 거기가 제 자리예요. 동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지민아, 멋있어. 행복하길 바랄게. 고마워요, 다들. 마지막 날, 회장이 지민을 불렀습니다. 정말 가는군. 네, 회장님. 아쉽소. 훌륭한 인재를 보내는 것 같아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작은 감사의 표시요. 받아주시오. 지민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수표 10억 원. 회장님, 이건 너무. 자네는 내 생명을 구했소. 이 정도는 당연하오. 지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받을 수 없습니다. 왜?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의사라면 누구나 했을 일입니다. 회장이 놀란 표정으로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군. 대신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말해보시오. 지민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원하시는 게 있으면 말해보시오. 들어줄 수 있으면 들어주겠소. 회장이 말했습니다. 지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가 진짜 원하는 것, 돈이 아닌 진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것, 응급실 처우 개선을 도와주세요. 지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응급실? 회장이 되물었습니다. 네. 의사들은 과로에 지쳐 있어요. 밤낮 없이 환자를 봐야 하는데 인력은 부족하고 시설은 열악합니다. 지민이 말을 이었습니다. 응급실 의사는 다들 힘들기만 한 일을 맡으려 하지 않아요. 일은 많고 폭행 위험도 있고 월급은 적고 그래서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 말해보시오. 만약 회장님께서 병원에 투자해 주신다면 응급실 환경을 개선할 수 있어요. 의사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적정한 보상, 충분한 휴식. 지민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의사들이 응급실에서 일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환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회장이 한참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는군. 네. 돈은 제게 필요 없어요. 하지만 응급실은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알겠소.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병원에 투자하겠소. 응급실 환경 개선을 위해. 정말이세요? 내 생명을 구해준 은인의 부탁인데 당연하지. 지민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회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조건이 있소. 조건이요? 지금은 말하지 않겠소. 2년 후에 알게 될 거요. 2년 후요? 그때까지 응급실에서 최선을 다하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요. 지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지민은 서울 메디컬 센터 응급실로 복귀했습니다. 지민아, 돌아왔구나. 동료 의사들이 반겼습니다. 5년 만이네. 오래 기다렸어. 미안해요. 오래 걸렸네요. 괜찮아. 이제 함께 일하면 되지. 응급실.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사이렌 소리, 환자들의 신음, 뛰어다니는 의료진. 이 의사님, 교통사고 환자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지민이 달려갔습니다. 바이탈 체크, 수행 라인 확보, 손이 움직였습니다. 5년의 공백이 무색할 정도로 지민이 실력은 여전하네. 선배 의사가 감탄했습니다. 감 좀 잃었는데 금방 돌아오네요. 역시 천재는 다르구나. 환자가 안정을 찾았습니다. 지민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살았다. 첫날 밤새 15명의 환자를 봤습니다. 새벽 6시, 교대 시간. 고생했어, 지민아. 선배님도요. 휴게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몸이 천근만근. 이게 응급실이지.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했습니다. 여기가 내 자리구나. 그런 확신. 한 달 후, 회장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대성그룹이 서울 메디컬 센터에 1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응급실 전용 기금. 이게 다 내 덕분이야. 이종석 원장이 지민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회장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하지만 내가 요청했잖니. 그냥 필요한 일이었어요. 응급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새 장비가 들어왔습니다. 인력이 충원됐습니다. 의사들의 처우가 개선됐습니다. 월급이 올랐대. 진짜? 얼마나? 30%. 대박. 의사들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야간 수당도 늘었어. 폭행 방지 시스템도 생겼대. 드디어 제대로 된 대우를 받는구나. 변화는 계속됐습니다. 응급실에 지원하는 의사가 늘었습니다. 올해 응급의학과 지원율이 작년 대비 2배래. 정말 응급실이 이렇게 좋아지니까 다들 오고 싶어 하나 봐. 지민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6개월 후 뉴스에 나왔습니다. 서울 메디컬 센터 응급실 모범 사례로 선정. 대성그룹의 과감한 투자로 응급실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는 평가. 다른 병원들도 벤치마킹에 나서 지민은 TV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조금씩 변하고 있어. 1년이 지났습니다. 지민은 응급실에서 인정받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이 의사님 실력 정말 대단해. 까다로운 환자도 척척 처리하더라. 의대 수석이래. 역시 다르구나. 어느 날 원장실로 호출됐습니다. 아버지 부르셨어요? 앉아라. 이종석 원장이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지민아. 네. 내가 은퇴하려고 한다. 네. 갑자기 왜요? 나이도 있고 이제 후배들에게 기회를 줘야지. 하지만 아버지는 아직. 지민아. 원장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후임 원장 선거가 있을 거야. 내가 출마했으면 좋겠어. 저요? 너는 충분히 자격이 있어. 실력도, 인품도, 리더십도. 하지만 전 아직 젊고. 나이가 문제가 아니야. 중요한 건 비전이지. 원장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너는 응급실을 변화시켰어. 이제 병원 전체를 변화시킬 차례야. 지민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원장?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원장 선거가 시작됐습니다. 이지민 의사가 출마했대. 젊은데? 30살도 안 됐잖아. 하지만 실력은 인정받잖아. 응급실 개선도 주도했고 투표 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지민 의사 과반 득표로 당선. 박수가 터졌습니다. 지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 축하해, 지민아. 아버지가 안아줬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이제 내가 이끌어갈 차례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축하하오, 이 원장. 감사합니다, 회장님.
2년 전에 말한 조건 기억하시오? 네. 그게 뭐였죠? 회장이 웃었습니다. 당신이 원장이 되어 직접 바꾸라는 거였소. 지민이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병원을 바꾸려면 권한이 필요하지. 응급실 의사로는 한계가 있어. 회장님, 하지만 원장이라면 병원 전체를 바꿀 수 있지. 지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민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창밖을 봤습니다. 병원이 보였습니다. 불이 환하게 켜진 응급실. 내가 바꿔야 할 곳. 손을 꽉 쥐었습니다.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취임식 날. 지민은 원장실에 앉았습니다. 넓은 책상. 창밖으로 보이는 병원 전경.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이 원장님, 첫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의실. 과장급 이상 의사들이 모였습니다. 대부분 지민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지민입니다. 인사를 했습니다. 몇몇은 박수를 쳤지만 몇몇은 팔짱을 낀 채 불만스러운 표정. 원장님 젊으시네요. 한 과장이 말했습니다. 비꼬는 투. 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많이 배우겠습니다. 과연 젊은 원장이 이 큰 병원을 이끌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각 과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예산 문제, 인력 문제, 시설 문제. 응급실은 개선됐지만 다른 과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예산 배분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중환자실도 확충이 필요합니다. 산더미 같은 과제들. 지민은 하나하나 메모했습니다. 모든 의견 감사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단계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말은 쉽죠.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한 과장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방법을 찾겠습니다. 젊은 원장님이 할 수 있을까요? 도전적인 시선. 지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원장실로 돌아온 지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쉽지 않네.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에게. 회장님, 이지민입니다. 어떻소? 첫날은? 쉽지 않네요.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신뢰를 못 받는 것 같아요. 당연하지. 실적으로 보여줘야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오. 약속을 지키고 결과를 보여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따라올 거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할 일이 산더미.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자. 첫 프로젝트. 중환자실 확충. 중환자실 병상을 20개 늘리겠습니다. 임원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예산은 대성그룹에서 추가 투자를 받았습니다. 또 대성그룹입니까? 우리 병원이 대성병원입니까? 반발이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환자를 위해서라면 어떤 방법이든 동원해야죠. 젊은 원장이 재벌 입김에 좌우되는 거 아닙니까? 날카로운 질문. 지민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투자는 받되 경영은 독립적으로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돼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확인하셔도 됩니다. 반대하던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석 달 후 새로운 중환자실이 완성됐습니다. 병상이 20개 늘었습니다. 최신 장비도 다 갖췄네. 이제 대기 환자가 줄겠어. 의료진들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지민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첫걸음. 다음 프로젝트.
의료진 처우 개선, 모든 과의 야간 수당을 올리겠습니다. 재원은 어디서? 비효율적인 지출을 줄이고 외부 기부금을 늘리겠습니다. 말은 쉽지. 3개월 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민은 직접 움직였습니다. 기업들을 찾아가 후원을 부탁했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3개월 후 약속을 지켰습니다. 야간 수당이 올랐습니다. 진짜 해냈네. 젊은 원장, 생각보다 실력 있는데?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하네.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민의 리더십이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원장 덕분에 병원이 좋아졌어. 환자 만족도도 올랐대. 의사들 처우도 개선됐고, 어느 날 응급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원장님, 대형 사고입니다. 환자 10명이 한꺼번에. 알겠습니다. 지금 갑니다. 지민이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이 환자 먼저, 수혈 준비, 중환자실 확보, 지민도 가운을 입었습니다. 원장이지만 여전히 의사. 직접 환자를 봤습니다. 바이탈 떨어집니다. 에피네프린 투여, 심폐소생술, 밤새 싸웠습니다. 10명 모두 살렸습니다. 새벽, 지민은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원장님, 한 간호사가 물을 건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고생했어요. 원장님이 직접 환자를 보실 줄은 몰랐어요. 저도 의사니까요. 간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멋있으세요. 1년이 지났습니다. 병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응급실은 전국 모범 사례, 중환자실은 최신 시설, 의료진 만족도 급상승, 환자들의 평가도 좋아졌습니다. 서울 메디컬 센터, 올해의 병원 선정, 뉴스가 나왔습니다. 젊은 원장의 혁신적 리더십이 주목받고 있다. 응급실 개선을 시작으로 병원 전체를 변화시켰다는 평가. 지민은 TV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해냈구나. 원장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회장이었습니다. 축하하오. 감사합니다, 회장님. 약속대로 했군. 회장님 덕분입니다. 아니요. 당신 실력이요. 회장님께서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지민 원장. 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요. 생명을 구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병원을 바꿨소. 과찬이십니다. 이제 더 큰 일을 할 차례요. 더 큰 일이요? 응급실 처우 개선은 우리 병원만 됐소. 이제 전국으로 퍼뜨릴 때요. 지민의 눈이 빛났습니다. 어떻게요?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시오. 정책으로 만드는 거요. 제가 그럴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소. 당신이라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민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더 큰 변화. 마음속에 불이 붙었습니다. 한 병원이 아니라 전국의 응급실을, 모든 의료진을. 할 수 있어. 해야 해.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지민은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응급의료 개선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전국 응급실 처우 개선안 통과. 뉴스가 터졌습니다. 응급실 의사 인건비 30% 인상. 폭행 방지 시스템 의무화. 응급실 시설 개선 예산 확대. 전국의 응급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대우를 받네. 응급실에서 일할 만하겠어. 후배들한테도 추천할 수 있겠어. 지민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됐구나. 2년이 됐습니다. 회장과의 약속.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2년 전 약속 지켰소. 네, 회장님.
어떻소? 기분이. 감사합니다. 회장님 덕분에 꿈을 이뤘습니다. 아니요. 당신 실력이요. 회장이 차를 마셨습니다. 이제 알겠소? 내 조건의 의미를. 네. 권한이 있어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맞소. 의사 한 명으로는 한계가 있지. 하지만 원장이라면, 정책 입안자라면 세상을 바꿀 수 있소. 지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 당신이 해낸 거요.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진짜 변화는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2년 후 서울 메디컬 센터 응급실, 밝고 넓어진 공간, 최신 장비들, 여유 있게 일하는 의료진들. 이 환자 차트 확인했습니다. 네, 중환자실 이송 준비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웃으며 대화하는 의사들. 예전에 피곤하고 지친 모습은 없었습니다. 응급실 입구. 전국 최우수 응급의료센터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원장실. 지민이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 들어오세요. 최진우가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대성그룹 부회장. 원장님, 오랜만입니다. 진우 씨, 어서 오세요. 회의 결과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앉으세요. 진우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대성그룹이 전국 10개 병원의 응급실 개선 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각 병원당 50억 원씩입니다. 지민의 눈이 빛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야말로 감사하죠. 원장님 덕분에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됐으니까요. 회장님은 어떠세요? 건강하십니다. 원장님 덕분이죠. 다행이네요. 진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네. 식사 한번 같이 하실 수 있으세요? 개인적으로. 지민이 웃었습니다. 좋아요. 언제? 이번 주말? 알겠습니다. 진우가 나갔습니다. 지민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많이 변했구나. 저녁. 전국 응급실 의사들 모임. 이지민 원장님 덕분에 우리가 사람 대접받게 됐어요. 맞아요. 예전엔 응급실 가기 싫었는데 이제는 자부심 생겨요. 후배들한테도 적극 추천하고 있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지민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제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원장님이 시작하셨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함께 만든 변화입니다. 지민이 말을 이었습니다. 응급실은 생명을 다루는 곳입니다. 의사들이 지치면 환자를 제대로 돌볼 수 없어요. 그래서 처우 개선이 중요했어요. 의사가 건강해야 환자도 살릴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의료진이 존중받는 그날까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지민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한 달 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응급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이지민 원장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합니다. 무대에 올라간 지민. 상패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전국의 모든 응급실 의료진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 밤낮 없이 환자를 돌보시는 분들께.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객석에 앉은 의료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 이종석 전 원장과 저녁 식사. 지민아, 자랑스럽다. 고마워요, 아버지. 내가 5년간 방황했을 때 난 이해하지 못했어. 알아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 그게 필요했다는 걸. 아버지가 지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보지 않았다면 이런 변화를 만들 수 없었을 거야. 아버지, 미안하다. 그때 억지로 의사시키려고 해서. 아니에요.
덕분에 의사가 됐잖아요. 하지만 내 방식으로 의사가 된 거지.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오해가 풀렸습니다. 석 달 후, 대성그룹 본사, 회장 강민호가 지민을 불렀습니다. 이 원장, 오랜만이요. 회장님, 건강하시죠? 덕분에 잘 지내고 있소. 회장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4년 전 내가 쓰러졌을 때를 기억하오? 잊을 수 없죠. 그때 당신이 아니었으면 난 죽었을 거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회장이 지민을 돌아봤습니다. 당신은 나를 살렸소. 그리고 응급실을 살렸고 수많은 의료진을 살렸소. 회장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어요. 아니요. 당신의 열정과 실력이 해낸 거요. 회장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대성의료재단을 만들었소. 응급의료 발전을 위한 재단이요. 회장님, 매년 100억 원씩 지원할 거요. 재단 이사장을 맡아주시겠소? 제가요? 당신이 가장 적임자요. 지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년 후, 전국 응급실 현황, 응급실 의사 지원율 3배 증가, 환자 만족도 90% 이상, 응급실 폭행 사건 80% 감소, 의료진 이직률 반으로 감소, 뉴스가 특집으로 다뤘습니다. 응급실이 달라졌습니다. 젊은 원장 한 명이 시작한 변화가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인터뷰 화면, 응급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예전엔 응급실 근무가 벌이었어요. 이제는 보람이에요. 다른 의사, 밤샘 근무해도 적정한 보상을 받아요.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간호사, 환자분들도 예전보다 친절하세요. 폭행은 거의 없어졌어요. 이지민 원장은 여전히 현장을 떠나지 않습니다. 원장실보다 응급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지민의 인터뷰. 응급실은 제 집이에요. 여기서 환자를 보고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게 가장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현장을 지킬 겁니다. 원장이기 전에 저는 응급의학과 의사니까요. 그날 밤, 응급실에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교통사고 환자입니다. 바이탈,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민이 달려갔습니다. 가운을 입고 환자를 살폈습니다. 수혈 준비. 네. 수술실 확보. 이미 준비됐습니다. 팀워크가 완벽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환자가 살았습니다. 동료들과 하이파이브. 또 살렸네요, 원장님. 우리 모두가 살린 거죠. 지민은 복도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내 자리구나. 5년 전 신분을 숨기고 비서로 일하던 그때, 괴롭힘을 받고 무시당하던 그때,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알게 됐어. 진짜 세상을 봤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진우였습니다. 아직도 일하세요? 네. 막 환자 한 분 살렸어요. 역시 원장님답네요. 주말 약속 기억하시죠? 물론이죠. 그럼 토요일에 봬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햇살이 복도를 비쳤습니다. 지민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하자. 하얀 가운을 입고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주변에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봐주세요. 그들에게도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적 있나요? 또는 자신의 능력을 숨기고 살아본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